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굉장히 요즘 그 원장님들 문의가 많이 늘고 있는 우리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그 소득세를 좀 줄여보겠다. 또 우리 가족법인에 우리가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혹은 병원을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 사업을 좀 실현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뭐 원장님이나 혹은 벤처기업이 필요한 우리 중소기업들 최근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해서 벤처기업을 만드는 벤처 투자 유형의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고 계십니다. 근데 뭐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절차나 방법, 비용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남기고 우리가 8, 9월 좀 집중해서 이 관련된 화두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25년 연내, 네. 어쨌든 우리가 소득세라는 게 25년 연내에 우리가 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납부만 이제 내년 5월, 6월에 하는 거죠. 그래서 25년 연내 무언가를 완수해내지 못하시면 내년에 올해 2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는 올해와 크게 다름없는 혹은 더 늘어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예정된 일이죠. 이거를 좀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25년 연내에 우리 가족법인을 만들거나 혹은 연내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조특법 제16조에 명시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는다라는 이 컨설팅을 절세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 8, 9월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업무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익금액에서 우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우리가 비용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이라는 게 산출되고 거기에서 1년의 소득공제 작업들을 차감하고 나면 이제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가 나오는 구조인데요. 결국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금액이나 비용을 수익금액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고의로 임의로 불법으로 탈법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우리가 임의로 줄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쓰지 않은 돈을 임의로 경비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나 비용을 임의 가공하는 형태의 우리 탈세 작업들이 국세청에서 거의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갑자기 부각되고 각광받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입니다. 그렇죠? 소득공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득세법상 소득공제가 있고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있는데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들은 우리가 다 알만한 내용들인데 다 한도가 아주 작은 뭐 인적공제라든가 뭐 3만 원, 5만 원, 100만 원짜리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비교적 이제 한도가 큰 다만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조건을 달성하시거나 이루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대부분은 조특법상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도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조특법상 소득공제고요. 굉장히 한도가 큽니다.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준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죠. 3천만 원까지는 100분의 100, 그러니까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100분의 70, 70%,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한도는 종합소득의 5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익 금액이 10억, 비용이 2억, 순이익이 8억인 분들이 소득공제를 최대 4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플랜은 돈을 덜 벌거나 비용, 돈을 더 쓰거나인데요. 돈을 쓰지 않고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절세가 이제 조특법상 소득공제인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는 이 제도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 이미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하시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특법상 소득공제지만 결국은 벤처기업이라는 개념과 투자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일련의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벤처기업법에서는 제 정의 항목에 벤처기업이란 이런 기업을 말한다. 투자란 벤처 투자 촉진에 의한 법령의 제2조 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에 보면 투자의 개념을 단지 신주,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인수권부 사채,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금을 인수하는 경우도 전부 투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상담을 드린 고객사의 담당 세무사님이 특수관계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환사채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의를 주신 적이 있는데요. 뭐 뒤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득공제 신청하실 때 작성하시는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라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9번과 10번 중 적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 50%, 70% 계산했을 때 100%, 뭐 30%, 50%, 70% 계산해서 산출한 공제 가능 금액과 종합소득의 50% 중에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한도는 종합소득의 50%라는 거죠. 굉장히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주택법상 벤처 투자 소득공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으로 산출해내는 소득공제 한도 금액 곱하기 자기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소득세율이 결국은 소득세 절감 금액 혹은 예상 환급액이 되기 때문에 자기 소득세율에 비례해서 자기 절세 포인트가 생기는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한테는 고소득, 고수익 절세법이 벤처투자 소득공제입니다. 다만 현실에서 저희가 원장님들 혹은 고소득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현실에서는 1,000만 원 혹은 3,000만 원 정도 하는 게 대부분이세요. 나 하고 있어. 얼마에? 1,000만 원. 나 하고 있어. 뭐 3,000만 원. 아니 종합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억, 2억, 3억, 5억을 투자해도 비례 전액은 아니지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소득세 절감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이 훨씬 큰데도 왜 1,000만 원 혹은 3,000만 원만 하느냐? 결론은 되게 단순합니다. 결국은 원금에서 투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도 원금을 회수 못하면 말짱 꽝이죠. 결국은 원금 회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폭이 제일 큰 100% 구간, 3,000만 원 미만만 벤처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뭐 1,000만 원 투자하고 뭐 앞에서 예를 든 거 보면 나는 소득세율은 예를 들면 44%, 지방세까지 44% 적용을 받고 있는데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러면 440만 원 절감되거든요. 세금을 3, 4억씩 내시는 분이 소득세 400만 원 줄어든다라고 해서 와 굉장히 많이 줄었네, 굉장히 효과적이네 이렇게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3,000만 원 남의 회사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투자해서 간신히 조금씩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없던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이걸 일회적으로 한 번만 혹은 아주 조금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계획적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려고 하면 원금을 내가 회수할 수 있다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가 필요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직접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고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개인투자조합을 함께 거론하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만들 혹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나 MSO를 벤처기업을 만드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방법은 유형이 3가지입니다. 뭐
예비 벤처 유형을 뺀다라고 하면 혁신성장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 투자 유형 이렇게 있는데요. 결론은 혁신성장 유형이나 연구개발 유형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고 기술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현장 조사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막 만든 아직 실체를 세팅하지 못한 사업의 인적 물적 구성이나 사업의 목적에 따른 시설, 인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세팅되지 않은 신규 법인 혹은 신생 법인, 소규모 법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기술성, 사업성 현지 조사를 현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원장님들이 뭐 의료기기 제조업이라든가 치과기공 제조업이라든가 뭐 전문 광고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다, 인력 파견업을 하시는 경우다라고 하면 합의하에 충분히 제도를 안내하고 혁신성장 유형이나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구개발 유형으로도 벤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인적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신규 법인 혹은 이제 막 만들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현장 조사를 기술성, 사업성을 병행해서 받는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벤처 투자 유형이 되고요. 벤처 투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준기청 벤처심사위원회에서 정해준 몇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본금의 10% 금액으로는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으면 벤처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벤처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해준 기관 중에 하나가 개인투자조합이고요. 그래서 직접 개인투자조합을 만들어서 개인투자조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 활동을 하고 그 투자를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벤처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벤처 투자 유형은 결국은 벤처심사위원회 혹은 중기청에서 지정해준 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받았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현장조사 나오잖아요. 구두 인터뷰, 전화 인터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업장에 준비 중이신 분들, 인적 물적 시설을 세팅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현장 심사나 기술성, 사업성에 대한 인터뷰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더하기 소요 기간도 현장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약 한 30일 정도밖에 벤처기업을 받는 심사 기간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심사 기간이 30일밖에 안 됩니다. 짧아요. 다른 유형들은 통상 45일이거든요. 그래서 벤처 투자 유형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조합을 병행 설립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개인 투자조합이요, 생각보다 만드는 게 쉬운데 오래 걸립니다. 자, 쉽다라는 말은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회사나 단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투자하는 업을 하는 회사는 사실은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받고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춰야 되고 자본금 규정을 맞춰야 되고 막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 우소기업이나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만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하겠다라고 만드는 개인 투자조합은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아니라 중기청에서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숙제이기 때문에 만드는 건 쉽게 해줬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금융회사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고 간소한데 이런 회사 만드는 업무, 단체 만드는 업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이렇게 만들게요. 허가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게요라는 결성계획을 우리가 신청해서 결성계획이 승인되는 기간을 한번 겪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성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승인서를 가지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통장을 개설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개인투자자업 업무하는 프로그램이 빅스라고 합니다. 빅스라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등록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 검토를 통해서 잘 만들었어, 이제 승인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이 투자 활동을 해도 됩니다라고 이제 승인 통보하는 이 두 가지 절차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각각 절차가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15일이 소요됩니다.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빼고 공휴일 빼면요, 통상 3, 4주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 조합 만드는데 이게 뭐 실무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결성 계획을 올리고 각종 문서를 올리는 것들이 다 행정 업무긴 한데요. 가로가 있냐 없냐, 띄어쓰기를 잘했냐 못했냐, 점 하나 찍혔냐 안 찍혔냐, 뭐 규정에서 조금 어긋나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행정용어로 반려, 저희 입장에서는 보완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고요. 이런 보완과 반려들을 다 대처해내는 시간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조합 만드는 데는 최소 2달은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개인 투자조합 결성과 등록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 중기청 담당자들이 지역별로 중기청, 지방청 별로 보통 한두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조합 업무도 사실은 연말에 몰리거든요. 수요가 몰리면 업무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조합을 만드는 시간이 절차별로 14일, 영업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2달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조합 만드는 거는 사실은 출자금은 1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한 좌당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업무 집행, 그러니까 조합원은 49인 미만 3호 형식이어야 되고, 인적 구성은 이제 업무 집행 조합원이라고 하는 GP와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난 투자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LP로 구성된 2인 이상의 조합원과 출자금 1억, 그리고 나중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기 위한 소재지만 있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 조합은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특수관계자 배제 규정이 없다라는 장점,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소득공제만 생각하니까 이거 특수관계자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앞에 우리가 주특법 16조의 벤처투자라는 제도를 벤처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는다라는 주특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벤처투자촉진법이라는 두 가지 법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산물로 소득공제를 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벤처기업은 거의 대부분 99%가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출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은 대부분 특수관계자고 사주일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제도는 97년도에 IMF 때 만들어진 제도고요. 지금까지 제도가 조금씩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뀌고 개선되고 발전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도 이 벤처기업이라는 게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는 걸 염두해서 관련된 질의응답들을 계속 기관에서 남겨줬고요. 결국은 처음에 제도가 나왔을 때도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자가 투자해도 소득공제를 받습니까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표이사 최대 주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유관기관에서 기재부에서 답을 줬고요. 국세청에 질의를 남긴 것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특수관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라고 답을 줬고요. 중기청에서도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특수관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논란의 소지는 없이 특수관계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네이버에서 누군가가 질의를 주셨더라고요.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투자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냐라고 질의 올린 것에 대해서 한 변호사님이 받을 수 있다, 유권해석에 의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기관에서도 답을 명쾌하게 줬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혹은 그 일가가 투자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결같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이게 2018년도에 소득공제 한도가 증액되면서 늘어나면서 중기청에서 이렇게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좀 많이 받아가세요 라고 안내장을 좀 뿌렸고요.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를 지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소득세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투자는 돈이 있을 때 미리 해놓고 소득공제 시점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소득공제를 우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는 벤처기업에 3년 이상 투자해야 되고요.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으로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통장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기준들이 있는데요.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내가 투자 기간 3년 중에 한 번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매년 벤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매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인 로직은 내가 3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그 3년 중에 한 번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전에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라는 걸 제출해서 중기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확인서의 시점을 바꿔서 다시 재발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투자는 돈이 있을 때 해놓고 소득공제는 내가 선택해서 소득공제 시점을 변경해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절세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년 신고 납부를 하죠.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은. 또 우리 가족법인이 적극적인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법인에도 유동성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매년 벤처 투자를 하시고요. 네, 3년 후에 투자금을 상환받는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25년에 투자한 돈은 28년에 투자금이 만기가 되고요. 26년에 투자하시면 29년, 27년에 투자하시면 30년에 만기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28년도에는 내가 원래 투자했던 만기에 돌려받는 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차게 3년만 내가 벤처 투자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환되는 투자금으로 다시 재투자해서 우리가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소위 물레방아 저축하듯이 소득공제도 이렇게 매년 순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우리 가족법인을 우리가 다양한 목적에서 설립한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족법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대표님들은 소득세를 절감하고 또 내가 원래 우리 자녀나 가족에게 무언가 금전적인 제공을 하려고 하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가족법인에 투자하고 가족법인이 그 투자금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상속증여세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절세까지 실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법인의 벤처기업 컨설팅 이렇게 저희 지금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보통 우리가 MSO, 병원 업무 지원 목적의 법인과 부동산 투자 목적의 법인을 사실은 복수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개인 투자적을 통해서 전부 다 벤처기업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벤처기업은 투자자가 소득공제 받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벤처기업에 제공되는 혜택들이 있는데요. 자녀에게 창업 감면이 가능한 업종업태로 법인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25년 연내 창업 감면이 맥스입니다. 내년부터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창업 감면이 축소되기 전에 우리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창업 감면도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우리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가족법인은 그 재원을 활용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증여세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소득세를 줄이고 상속증여세 없이 가족법인의 재원을 공급할 수 있어서 증여세도 절감할 수 있고요. 법인 자체가 우리가 창업기업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창업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플랜으로 3가지 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벤처투자 컨설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저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연내 올해 25년 종합소득세 결국 내년에 5월, 6월 달에 또 많이 마주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아플 거고 무거울 겁니다. 그게 이미 예정돼 있다라고 하면
기왕 앞으로 고민하셔서 실현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25년 연내에 실현하셔서 한 번이라도 더 소득공제 받고 한 번이라도 더 투자하시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남의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해서 우리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겠다. 이 플랜을 연내에 실현하시려고 하면요. 아까 우리 개인 투자 조합 만드는데 2달 걸렸습니다. 벤처 투자 유형으로 심사 받는데 30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보완, 반려 하나 더 없이 말씀드리는 게 9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8월이거든요. 12월부터 역산해 보시면 90일 따져보시면 8, 9월에는 우리가 업무를 개시하셔야 안정적으로 11월, 12월에 벤처기업이 나옵니다. 더 들어가면요. 내 명의로, 내 법인으로, 내 개인 투자조합으로는 올해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개인 투자조합도 만들고 벤처기업도 만들어서 연내 벤처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겠다라는 플랜을 실현하시고자 싶은 원장님들, 대표님들은 8, 9월에는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매년 8, 9월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놓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8, 9월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속 이런 영상과 글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십시오. 8, 9월에 시작하셔서 연내 아주 임팩트 있는 절세 플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플랜, 우리 가족법인의 벤처기업화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내 꼭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